속보. 1월 14일은 연인과 1년 계획을 세우는 다이어리 데이. 물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원더걸스 아이러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1월 14일은 연인과 1년 계획을 세우는 다이어리 데이였습니다. 다이어리 데이라고 하면 우리 베텐러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려만 드린 거고 참고만 해라. 아, 오늘이 그런 데이구나. 이런 것만 아시라는 말씀이고요. 꼭 연인끼리 아니더라도 뭐 신년에 세운 계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이어리 체크하면서 뭐 중간 점검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데이인데 꼭 다이어리에다가 끄적끄적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캘린더에다가 써도 되고 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 좋은 습관 수양록 쓰면 되고 수양록 데이는 없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신경진님 작년에 펀딩으로 주문한 다이어리가 오늘 왔어요. 다이어리 데이 날 라고 하셨는데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건가요? 그런 걸로 다이어리도 판매를 하는군요. IT 제품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알겠습니다. 자, 다이 얼리 데이인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이 하드 데이인가요? 뭐 여러 가지. 매년 다이어리 데이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배탄절, 10월 10일 쌍텐절. 3002번 쓰시는 분.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 일주일 만에 망했어요. 다이어리 데이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1일 계획표랑 식단표도 새로 만들었어요. 베디도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셨는데 베텐 월드컵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생방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배성재 검색하고 와주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 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건설,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치킨,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반올림 피자샵, 자코모, 넥센타이어, 족발 야시장, 양평 양근리 한라비발디, 노랑통닭, 이지 아산산업,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가마치 통닭, 자담치킨, 이브자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유창한 말로 저를 포섭하려고 하지만 베텐에서는 안 먹히는 분이죠.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님이 하고 계신 땡튜브 웹툰 스쿨 또 네. 월요일에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이제 보고 있는데.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베텐 에서도 그렇고 웹툰 스쿨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진짜 달변이다.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하고 잘하고 빨리 해요. 판단도 하죠. 빠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공격하고 싶은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랄까? 제가 타격감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독하게 말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먹잇감 삼는 걸 좋아합니다. 말 많은 샌드백? 그렇죠. 잘 지거든요. 채팅창에 형 실속은 없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분당 단어 수는 되게 많은데 실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찬호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엘리트 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때리면 바로 온다. 그렇죠. 탱커의 운명. 예. 자, 미제 샌드백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샌드백이죠. 예. 네. 자, 뭐 땡튜브나 베텐 하기 전에 오늘은 무슨 말 해야지? 이런 계획 세우고 오시는 건 없죠? 아니에요. 전혀 말할 때는 거의 계획을 안 세우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베텐 월드컵 처음 할 때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한두 번 해고 바로 알았죠. 계획이란 게 의미가 없구나 여기는. 계획도 뭐 계획대로 돼야 계획이 의미가 있지. 하여튼 청취자들 워낙 다른 라디오에 비해서 청취자들의 개입이 많은 프로라서 청취자분들은 괜찮아요. 예. DJ가 문제입니다. 저요? 예.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논리를 세워도 저랑 이분들은 한 패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뭔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맛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왔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예.
저희 금요일에 출연하는 유지혜 씨가 네네. 새해에는 심리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취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4년 동안 공부한 엘리트가 있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 공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추천하십니까? 소용은 있어요. 마피아에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소용이 있어요? 아 있어요. 무슨 뭐 마피아 게임 잘하려고 심리학과 갑니까? 저는 이제 마피아는 못하지만 심리학과는 굉장히 소용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갔다 오면 마피아 잘해야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마피아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눈치가 좋고 드립이 빠른 사람들이지 심리학이랑 관계 없어요. 그래요? 네. 채팅창에 뜯어 말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 마피아 게임이 심리학의 최고봉 아닌가? 아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심리학도라면 마피아 게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과 교수님들 모아가지고 마피아 게임 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네.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마피아 게임 완전 만렙이에요. 그러니까 베텐에 출연했던 마피아 게임 출전자 중에서 거의 역대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저하고는 대척점이군요. 그렇죠. 최약체. 최약체죠. 최약체전에 왔었고 최강자전을 저희가 기획하다가 네네. 안 됐는데 지혜 씨는 그 이후에 이제 고정 멤버로 합류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최약체라는 타이틀도 탐나요. 이제는 그래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 좀 약체가 될 거면 기왕이면 최약체가 되자. 뭐 어느 쪽이건 절대값이 중요한 거니까 최고가 붙으면 짱 아닙니까? 알겠고요. 네, 말을 잘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진짜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을 제가 잘한다고 하신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밤새고 만화 그리니까 심심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방송을 했어요. 네. 인터넷 방송.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들을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모니터를 하셨구나. 그게 이 패션 피플들은 거울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분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 녹음해서 들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제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듣는 걸 맨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음이 뭉개지는구나. 뭐 여기가 예. 좀 그렇구나. 이거 다 알죠.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항상 그 방송 초창기나 이런 지망생 때 네네. 자기가 한 방송 그 다시 듣고 다시 보고 이런 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대장님이 그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죠.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입사일에 모니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바로 재능러들이죠. 저런 게 여러분 저런 게 재능이에요. 지금 쭉 빌드업하다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야 재능이다 진짜 저거는. 예, 자, 제 목소리를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제 얼굴 못 보겠고. 왜요? 굉장히 팬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되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베텐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요. 바로 외국인이 서울에 왔으면 꼭 해야 되는 체험 월드컵입니다. 예. 외국인 친구들이 서울에 놀러 왔을 때 즐겨야 하는 체험 중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가라 하는 체험을 골라 보겠습니다. 이종원 작가가 굉장히 그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네요. 친구들 중에 많으니까요. 예. 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외국인이 서울에 왔으면 꼭 해야 되는 체험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광화문에서 한복 입고 기념사진, 후보 2 동대문 쇼핑, 후보 3 한강에서 돗자리 배달음식, 후보 4 잠실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기. 다음은 B조입니다. 후보 5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 앤 맛집 탐방, 후보 6 인사동에서 한국 기념품 구경, 후보 7 서울타워에서 서울 야경 감상, 후보 8 대형 찜질방 체험. 외국인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군대 제대한 직후에는 한국에 파병된 미군 친구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미군의 중요한 어떤 행사 중에 하나가 저희 카투사들이 인솔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데 데려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 후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한다. 미군들이 한국에서 가이드를 받고 싶어하는 코스. 그렇죠. 예. 근데 한 가지 빠졌네요. 중요한 게. 뭐요? 민속촌이 빠졌네요. 민속촌을 가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민속촌을 굉장히 그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인 민속촌? 너무 궁금해해요. 네. 가서 곤장 좀 맞아보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체험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속촌이 없다는 것이 의아한데 대신에 이제 뭐 그 북촌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경우도 요즘 많고요. 북촌 한옥마을은 진짜 필수 코스인 것 같고. 거의 다 가죠 요즘.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맞아요. 민속촌 가면 이제 곤장하고 뭐 줄이 틀고 이런 것도 하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종류의 부대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냥 마을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무슨 체험, 무슨 아니면 무슨 그 뭐죠? 칼 차고 투옥대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요즘 롤플레잉이 감염됐잖아요. 롤플레잉. 예. 그게 그렇게 인기 많대요. 어허, 그렇군요. 네. 사약 체험. 아,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런 게 아니 있나요? 사실 체험하려면 사약도 그 남이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장르가 너무 다르잖아요. 문짝으로 몸 누르고 숟가락으로 입 벌려서 사약 넣기. 아, 그거 뺨 잡고 누는 그 거. 이제 그 사약은 그냥 사약이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노. 아, 예. 그걸로 예. 익숙한 맛으로다가. 그렇죠. 예. 죄다 범죄자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장르가 왜 그래요? 자,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살아가지고 네. 예, 예전에 살 때 그 한옥마을이 완전히 라이징 돼가지고 진짜 바글바글해지기 전에 살았었어요. 아, 뜨기 전에. 예, 가끔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두리번거리면 지나다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익숙하니까 그냥 네. 지나가라 이런 느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간 그 외국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지나가다가 외국인 있으면 헤이 컴온인 오. 그래가지고 들여보내요. 그게 이제 그 NPC잖아요. 노인 촌장님 캐릭터. 예. 용사요. 컴온인 그래가지고 웰컴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그분들 이제 대청마루에 앉혀놓고 아이템 주고 막. 콜라 한 잔 이렇게 그러니까. 예, 대접하고. 야, 이게 진짜 롤플레잉하는 기분으로 여행하는 맛 나게 해주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난감하니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서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부친께서 아니, 하시는 일인데. 예,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 약간 생각- 진짜 약간 인싸셨군요. 약간 외국인들에게만 예, 옛날 그런 추억이 있으셨나 봐요. 새로운 경험이니까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서울에 왔으면 꼭 해야 하는 체험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광화문에서 한복 입고 기념사진.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도시 안에 궁궐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신기해하고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은 여행의 국룰 아닙니까? 잠시 왕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여행에서 가장 남는 건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요즘 킹덤 때문에 갓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복에 갓을 쓰고 경복궁에서 사진 한 장 정도는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반대 의견은요. 한복을 렌탈해서 입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역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아예 취향도 아니더라고요. 요건 사실 그 한국에 온 여행객이 나이가 좀 어리다. 예. 그러면은 미스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요거는 거의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행의 큰 갈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진을 박아서 땡스타. 나머지 하나는 현물 돌아가가지고 이제 생색을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 사진을 박는 데는 요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일단 배경 자체가 너무 한국하기 때문에 예. 그냥 박는 순간 이거는 인싸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궁 그죠? 그리고 전통 의상의 한복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이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그냥 서울 한복판에 사는 분들도 경복궁이나 이런 데 놀러 왔다가 궁 근처에서 한복 대여해서 사진 찍고 이 한복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럼요. 옷이 예쁘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무조건 잘 나옵니다. 예전에 아내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예. 거기에서 아내가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정말 관광지에서 우리 부부가 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너무 이 시각적으로 굉장한 쇼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복 입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누가 기획한 겁니까? 아내가요. 아내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이종원 작가가 기획했다 그러면 관종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약간 겁났어요. 너무 관심 끄는 거 아니냐. 근데 아내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범 내려온다 때문에 그렇죠. 이날치의 열풍으로 외국 분들도 이제 약간 이날치 투어처럼 그렇죠. 약간 그 믹스 매치 이런 것들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나운서들도 이제 명절 때 꼭 뉴스하거나 뭐 진행할 때 한복을 많이 입잖아요. 그렇네요. 한복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무조건 예쁘게 나오거든요. 오. 한복 입으면 무조건 예뻐요. 하긴 수트와는 다른 맛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특히 여자분들은 네. 뭐 100% 안 예쁘게 돼요. 나옵니다. 확실히 머리도 예. 비슷하게 하면 그렇죠. 남자분들은 또 이제 체형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한복을 입으면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배뚠뚠뚠님 BTS가 한복 입어서 어린애들도 좋아하던데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갓도 그렇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승 후보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동대문 쇼핑입니다. 쇼핑의 메카 동대문에서 K쇼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체험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동대문 가서 쇼핑도 하고 DDP 구경도 하고 닭 한 마리 먹어주면 서울 체험 다 한 거 아닙니까? 키링 만들기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요. 동대문에 있는 부자재 질이 엄청 좋다면서 꼭 가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사실 요즘 옷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쇼핑하러 동대문 가기 좀 아쉽습니다. 동대문 쇼핑은 뭔가 서울을 알리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자,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그곳에 놀러 오는 외국인들은 여행객으로 지금 막 온 사람들은 없어요. 한국에서 몇 달 살면 동대문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 여행 왔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해요. 몇 달 살다가 이제 좀 저렴한 물건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우리가 흔히 장박이라고 그러죠. 장박. 그러니까 일주일 여행 오는 게 아니고 예. 뭐 3개월, 반년 이렇게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여행. 장기 여행. 예. 한국 장기 여행객들은 동대문 쇼핑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이게. 근데 저 자체도 동대문 시장에 가본 지 좀 오래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멀게 느껴지네요. 요즘은. 예전엔 그렇죠. 학생들 진짜 많이 갔는데 네네. 요즘은 제가 이제 청계천 산책할 때나 동대문 이제 지나가거든요. 네네네. 지나가면서 보면 이제 숭례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쵸. 아 숭례문 안녕 이러고 이제 쓱 지나갔는데 네네. 딱히 거기서 빠져서 뭘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광장시장 뭐 가면 뭐 김밥 있겠지 뭐 이런. 광장시장의 그 전 두꺼운 전이랑 이런 예. 것들 먹을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서울 맛은 다 봤다. 더 이상 볼 게 좀 없다. 그런 그렇죠. 분들은 되게 좋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재래시장과 이제 커다란 좀 저렴한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동대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아 숭례문이라고 했나요 제가? 예, 흥인지문. 네, 예, 흥인지문이죠. 죄송합니다. 숭례문은 남대문이고요. 지식인이 왜 그러십니까? 싫습니다. 예, 흥인지문. 자 후보 3번. 후보 3번은요. 한강에서 돗자리 배달 음식. 평화로운 한강을 보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한강까지 배달이 온다는 놀라움을 선사시켜주는 체험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한국의 자랑인 한강 문화와 신속하고 맛있는 배달 문화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아닙니까?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 옆에서 배달 오는 수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골라 먹는 재미란 절대로 해외에서는 못 해볼 체험입니다. 아하. 집에서 배달시키는 건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강까지 배달하는 건 없죠. 반대 의견은요. 한강은 외국인보다 오히려 지방러가 하고 싶어하는 경험입니다. 아하. 한강은 외국인에게 다른 랜드마크에 비해서 약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이건 겨울에는 체험을 못하는 거라서 그때 오는 외국인 친구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절을 좀 타고 여름에도 조금 쉽지 않아요. 벌레를 먹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모기가 많고. 근데 솔직히 한강 배달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현지 친구의 반응을 보고 저도 알았어요. K 딜리버리.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종류 자체가 너무 다양할 뿐 아니라 예. 거기 무슨 구획이 있어가지고 XY 좌표나 GPS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예. 두 가지 종류의 K 딜리버리를 좋아하거든요. 하나는 새벽 3시. 예. 새벽 3시에 시키는데 와. 근데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좀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가 한강 배달. 요거는 약간 국뽕이 좀 올라와요. 야 사기 좋은 곳이구나 우리가. 시킬 때마다 놀라요 스스로.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여기로 왔지? 근데 왔는데 그게 족발, 스시 막 이런 거잖아요. 야 이거 뭐냐. 굉장히 놀라기 때문에. 예. K 배달. 그렇죠. 예. 라면 기계에서 뽑아서 라면 먹는데. 아 그렇죠. 꿀맛이고. 너무 좋죠. 예. 유럽의 강가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에스프레소가 한 개예요. 한국은 치킨, 족발 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밤에 한강 강변 이런 데가 네네. 은근히 뭐 사실 프랑스 파리 센강 뭐 이런 데나 영국 런던에 있는 강변도 조금 우중충하고 약간 겁나요. 밤에 나가기. 습하고 춥고요. 예.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한강은 사실 한강변이 불야성이죠. 사실 유흥거리죠 거의. 한강가가 다른 나라 예. 강가는 좀 다릅니다. 강가에서 뭐 앉아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무서운데 한강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옆에서 뭐 리그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템즈강 그렇죠. 밤에 산책하면 무섭습니다. 세느강도 좀 무서워요. 예. 자 후보 4. 후보 4번은요. 잠실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기. 서울내에서 익스트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땡즈니 랜드만큼은 아니어도 서울 근교에서 높이 올라가는 놀이기구를 타고 경치를 보는 재미도 있어요. 자이로 스윙에서 석촌호수 거꾸로 보는 거 최고입니다. 아이 매니아시네. 놀이기구 타려고 기다리면서 외국인 친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한국 고유의 느낌이 없습니다. 외국 놀이동산이 더 스릴 있고 스케일이 크죠. 놀이동산은 배형처럼 혼자 가는 거죠. 네. 놀이동산보다 그 옆에 있는 롯땡타워에서 야경 보는 걸 더 추천합니다. 아 저는 놀이동산이나 뭐 동물원 이런 쪽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을 있으면 꼭 네네.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짧은 그렇군요. 시간에도. 네네네. 근데 이제
흔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도 그 나라 놀이동산을 갔는데 그 나라 느낌이 막 나면 모르겠는데 비슷하죠 좀.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자본주의가 나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특이하진 않은데 약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커피 뭐 마셔보듯이 이런 느낌이죠. 그죠. 예. 이게 뭐 한국은 서울 구경 한 석 달 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가볼 만합니다. 자, 후보 A조 광화문에서 한복 입고 기념 사진, 동대문 그리고 한강 돗자리 배달 음식, 잠실 놀이동산 혹은 그냥 놀이동산, 놀이기구 타기. 4강 후보 뭔가요?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온라인을 위한 생색과 예. 현실을 위한 현물. 그래서 1번, 3번을 골랐습니다. 어허. 1번은 일단 온라인에 올리고요. SNS에서. 그다음 3번은 이제 돌아갔을 때 자기 가까운 인척들에게 뭔가를 주려면 아니 3번 현물은 B조군요. B조. 예.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거죠. 음흠. 이거는 한국에서밖에 못할 체험이기 때문에 아, 저도 사실 약간 언쟁을 벌이고 싶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지금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광화문과 한강은 너무 뭐 강합니다. 건너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네, 동대문과 잠실 네. 약간 약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둘의 갈등은 B조에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A조는 대동단결하시죠. 1번, 3번 반박 불가기 때문에 광화문 1위, 한강 2위로 4강 진출 확정입니다. 아, 한강 가서 지금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아쉽네요. 아, 빨리 좀 한강에서 누워서 먹고 싶습니다. 2부에 뵙죠.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배텐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이 서울에 오면 꼭 해야 하는 체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됐네요. 그렇군요. 예, 또 이종문 작가 성향상 굉장히 또 부담을 갖겠죠. 어떻게든 일조해야죠. 예, 동시간대 최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예. 뭐라도 해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가보죠. B조 대결입니다. 후보 5번은요.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 앤 맛집 탐방. 길거리 음식은 물론 다양한 맛집까지 한국의 먹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찬성 의견은요. 그 나라의 관광지 가서 만난 거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스페인 외국인 친구 버킷리스트에 있었더라고요. 여행은 역시 식도락 여행이죠. K푸드를 제대로 보여줍시다. 각종 먹거리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유명한 K 아몬드 팝업 스토어도 있는 곳이라서 선물 사기도 좋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요즘은 명동보다는 광장시장에서 먹거리 탐방을 더 많이 하죠. 파전과 육회를 추천합니다. 아하. 요거 약간 일리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가요? 반대 의견이요. 약간 예. 일리가 있는데. 명동에 은근히 네네. 외국인들은 많은데 한국인들이 예전보다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명동을 가보면 즐길 게 없진 않아요. 사실은 거기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네. 그 자체로 좀 흥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예.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그 연극 무대가 있어요. 예. 연극 그 극장이 있어요. 국립극장. 예. 거기 가가지고 뭐 연극도 보고. 그다음 에 약간 지금 진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동 성당도 있고. 볼거리가 좀 다양하긴 하죠. 은근히 명동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 잘 안 가게 된 것 같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가보면 일단 걷기 너무 좋고 맞아요. 예, 물론 예전보다 사람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다음에 먹을 것도 많고 네네. 저는 가끔 가는 이유가 거기 안경점 예전에 많이 가던 데가 있어요. 그래요? 여전히 있고 가끔 거기 가서 뭐 선글라스 산다거나 되게 잘해주시는 곳이 있거든요. 안경점도 단골이군요. 예, 제가 이제 KBS 다니던 시절에는 안경 쓴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안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네네. 가끔 이제 가고 돈가스 집이 맛있어요. 돈가스 집. 그거랑 이제 그 칼국수. 혹시 그 외국인들에게도 어필할 만한 맛입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명동 쪽에 있는 그 칼국수 집은 워낙 유명하죠.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전 명동 가면 언제나 길에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길에서 파는 길거리 거. 음식. 네. 어떻게 점포에 들어가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네네. 저보고 남산 돈가스는 남산 돈가스는 아니고요. 별로예요, 예. 거기? 아니 남산 돈가스도 맛있는데 네네. 제가 먹는 돈가스 집은 따로 있고 맛집이 많아요 명동에 진짜. 점포도. 명동은 명동입니다. 그래요. 일단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먹을거리는 외국인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인사동에서 한국 기념품 구경. 사이사이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그 속에 전통 공예품, 전통 찻집, 전통 음식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여행지에서 무조건 기념품 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기념품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라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아하. 기념품뿐만 아니라 전통 찻집도 많은 곳이죠. 한국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식혜, 수정과 등 한국의 전통차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어느 관광지든 기념품은 가격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사와도 얼마 안 지나서 집안 어딘가에 박혀있을 가능성이 크죠. 차라리 저렴한 쇼핑을 추천하는 게 어떨까요? 이 반대 의견 하신 분이 약간 잘 모르시는 게 본인도 알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예. 그 나라에 갔었던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늘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동이었어요. 인사동이에요? 네, 인사동. 특히 사병들 말고 장교들 있죠. 예. 장교들을 데리고 갈 때는 약간 예산이 빠방합니다. 데리고 가면 나도 뭐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나 1순위를 꼽는 데가 민속촌 아니면 인사동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꼭 그 곰방대 작은 거 예. 뭔지 아시죠? 그렇죠. 키링으로 된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효자손 그렇겠죠. 효자손. 효자손이 그렇게 핫했어요 그때. 아니 사실 그 K 효자손 말고 K 죽부인 같은 거 안겨주면 그럼 너무 좋아.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거 끌어안고 좀 자라.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목침 이런 거는 요가 블럭인 줄 알고 막 사가고 요가 불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장교들 방에 가면 꼭 이 효자손에 걸려 있어요. 아 미군 얘기 나오니까 신나셨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현물이 많다. 아니 근데 외국 사람들이 효자손으로 등을 벅벅 긁어요? 긁어요? 그렇게 긁는 거다 말을 해주면 처음에는 모르죠. 왜냐면 자기들은 안 써봤으니까. 예. 근데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이 건조한 피부잖아요. 그분들이 또 예.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거의 뭐 빼놓을 수가 없죠. 군장에 끼고 갑니다. 이렇게. 맛을 알아버린 거지 이제. 빠져나갈 수 군장에 없는. 끼고 다니면 그거는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보따리 장수 그런 느낌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효자손 영어로 뭐예요? 효자손이라 불러요. 왜냐면 그거 외국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선즈 핸드겠죠. 근데 선즈핸드? 자기 아들의 손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이건 효자손 해봐. 효자손 따라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효자손. 선즈핸드? 그렇게 안 하죠. 효자라는 그 영화가 없나요? 효자면 굿소리잖아요. 굿보이 핸드? 굿보이? 굿보이는 옆집 아들도 굿보이입니다. 굿칠드런 핸드. 이게 그냥 효자손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역시 한글 전파에는. 롱핸드. 예, 손즈핸드 좀 이상한데요. 핸드가 또 손인데. 그러니까 손즈손. 예. 지금 그런 건가요? 아무튼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인사동 가면 뒷골목 막걸리. 그렇죠. 예. 그 작은 골목들 사이사이를 갈 때 무슨 뭐 이렇게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좋아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골목 돌아가면 갑자기 막 술집이 나오니까. 아니 사실 우리도 지금 인사동 가면은 여전히 이색적이고 네네. 여전히 전통적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을 때 그 전통 음식 파는데 이런 데는 저는 뭐 너무 자주 갑니다. 가까워서 집이. 인사동 가가지고 꼭 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찻집. 그쵸. 예. 아직도 기억나네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는 차가 있다고? 너무 놀랐는데 그 쌍화차를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이 나냐 이러면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는 티는 처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 꿀타래 뭐 이런 거. 그렇죠. 신기하죠 일단. 눈과 귀와 이 후각과 미각이 모두 다 만족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후보. 후보 7번은요. 서울타워에서 서울 야경 감상입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서 한강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찬성 의견은요. 외국은 야경을 보려면 높은 건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타워는 산이기도 해서 운동 겸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입니다. 외국만 야경이 끝내주는 게 아니죠.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최고의 서울 야경. 외국인들이 모두 놀라워할 겁니다. 가서 자물쇠도 달아야죠. 그건 좀. 반대 의견은요. 야경은 세계 어딜 가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감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뭐 사실 등산을 싫어하면 차로 가도 되고, 그렇죠. 예, 또 케이블카 타고 가도 되고. 뭐 이게 외국인 분께서 한국 사람과 연애해서 놀러 왔다 그런 경우라면 뭐 가볼만 하지만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모르겠는데요. 은근히 서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서울타워 있는 곳인데 남산타워. 그렇죠. 또 가보면 또 좋아요. 가면 좋죠. 가면. 예, 저도 가끔 가고. 혼자서요? 예. 저는 아내랑 이제 데이트할 때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예. 근데 한 번 갈 땐 좋아요. 근데 다시 또 가자고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그죠. 케이블카 궁금해가지고 어렸을 때 타본 기억 때문에 한번 타봤는데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이걸 이렇게 뭐 어필할 필요가 있나. 사실 그 높은 빌딩이 올라가서 전망대 같은 곳에서 외국은 이제 야경을 많이 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도시 한복판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산에 올라가서 그 타워 꼭대기에서 이제 보는 느낌이 좀 묘하긴 합니다. 일본이 후지산 같지가 않잖아요. 예.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울 한가운데서 내려다보는 맛은 있죠. 그럼요. 야경 좋아하는 분들, 뭐 사진 찍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사진 남기긴 좋겠다. 그렇습니다. 서울 타워. 자, 그럼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대형 찜질방 체험. 뜨뜻한 온돌에 몸을 지지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오락실, 영화관, 안마실 등 한국식 힐링 공간도 있고요. 전통 음식부터 최신식 전자 시스템까지 있어서 한국의 의식 주문화를 한 방에 체험할 수 있는 완성형 체험 코스입니다. 예. 찜질방 옷을 입고 양머리 만들어주고 따뜻한 소금방에서 식혜 마시면서 누워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옛 선조들의 온돌 주거문화 체험과 더불어 여행의 휴식을 함께 즐길 수가 있다. 반대 의견은요. 찜질방 들어가기 전에 같이 사우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안 친할 때 같이 사우나 가면 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둘 다 굉장히 맞아요. 예. 사실은 이게 한국의 그 테마파크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거대한 찜질방을 가는 게 훨씬 더 테마파크 놀러 온 기분이 나거든요. 예. 이분들에게는 왜냐면 가성비도 최고고. 그죠. 어느 나라를 가도 없어요. 이게 진짜 어느 나라 가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벗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입니다. K 누드. 그렇죠. 예. 그다음 제 미군 친구 한 명은 그 찜질방에 들어가는 걸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워서. 여기를 왜 들어가냐? 자, 문 열고 안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기겁을 한 다음에 너는 크레이지다. 여기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나를 믿고 딱 잠깐 몇 분 들어갔다 나거든요. 그리고 식혜를 먹는 순간 이해했어요. 아, 이걸 먹기 위해 저길 들어가는 거구나. 한국 적응 끝났죠 그때. 예. 돈 내고 고통받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그렇죠. 예. 그 식혜를 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찜질 30초 하고 아이스방 30분 있더라고요. 라고 렁렁님이 제보해 주셨고. 그쵸. 예. 아이스방 은근 잘 건드더라고요. 네, 산소방이랑 아이스방 예. 이런 건 잘 건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마 기계, 안마 의자에다가 이제 동전 넣고 좀 누워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만화책들도 이렇게 꽂혀 있고. 그렇죠. 먹으려고 불구덩이 가는 느낌. 예. 근데 왜 거기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그러게요. 어쨌든 가성비 최고의 완성형 체험 코스. 맞습니다.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죠. 내일 나가도 돼. 이러면 깜짝 놀라죠. 와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크고 좋은 데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주무시려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여행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K 누드 그 그게 부분을 어떻게 건널뛸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네. 자, B조 명동 길거리 음식과 맛집 탐방, 그리고 인사동 한국 기념품 구경, 남산 서울타워, 서울 야경, 대형 찜질방 체험. 넷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인사동은 일단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동은 인사동이 올라가서 경복궁과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하나인데요. 왜냐면 저는 일단 길거리 음식이라 그러면 무조건 넣고 보자는 주의거든요. 예. 근데 이 찜질방 체험도 좀 아깝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경험 쪼랩들은 그 누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한국 고랩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네요. 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인사동은 뭐 사실 뺄 수가 없고. 그죠. 예. 여기가 단지 기념품만 파는 곳이 아니라 네. 기념품은 사실 나올 때 그냥 한두 개 챙기는 거에 가깝고, 저는 인사동은 역시 그 전통차, 전통 음식, 전통주, 막걸리와 모주, 골목. 그죠. 예. 거기 워낙 많아요. 그리고 또 쌈짓길 있잖아요. 쌈짓길 있죠. 쌈짓길 한번 이렇게 야트막한 경사로 한 바퀴 네네네. 삥 돌고 거기서 건질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이제 손지에다 사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렵습니다. 명동이냐 찜질방이냐? 그렇죠. 홍대가 없어서 무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홍대. 홍대도 좀 아쉽죠. 연남동, 연희동 좀 아쉬운데 예. 명동과 찜질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인사동을 하나 픽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승부를 벌일 만한 한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명동이냐 찜질방이냐. 참 생각보다 찜질방을 선호하시는 채팅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가요? 남산타워도 좀 걸리기도 하고. 왜냐면 서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랜드마크 같은 느낌인데. 상징이죠. 상징. 예. 사실 외국에서 오면 딱 보이는 게 남산타워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저길 안 간다고? 이런 느낌 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처음 와서 뭘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밤에 보면 또 막 번쩍번쩍하니까. 예. 파리에 네펠탑이 있고 동경에 도쿄타워가 있는데 서울에 왔으면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죠. 갑자기 남산타워가 치고 올라오는데요. K 찜질방이냐 J 온천이나 비교하면 찜질방 우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찜질방이 우위라고 봅니다. 예.
가성비 좋고 여기서 즐길 수 있는 최신식 어떤 문화들. 그렇죠. 예, K 찜질방. 종합 테마파크죠. K 세신 경험해볼 만한가요? K 세신. K 세신. K 때밀기. 되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외국인이라면 자기의 그 생가죽을 벗기는 체험을 한번 시켜. 이걸 올려서 네. 혹시 베텐이 뭐 외국에 뻗어나게 된다면 외국 분들이 K 찜질방 오케이라고 정보를 들으신 다음에 와서 K 익스트림 세신 좋은데요? 경험해 보시도록 K 대패밀기. 좋습니다. 그럼 예. 색다른 취향, 색다른 테이스트를 우리가 퍼뜨린다는 의미로 예. 좋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전 찬성입니다. K 각질 없는. 자 그러면 인사동과 찜질방 1, 2위로 다음에 4강. 인사동이 1위면 인사동이 1위면 괜찮아요? 왜요? 상관없습니까? 그럼요. 경복궁과 인사동 안 붙어도 돼요? 뭘 또 대진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사동이 좋습니다. 인사동 1위 그리고 찜질방. 자 이렇게 되면 광화문 대 찜질방의 대결. 네, 그리고 어려운데요. 한강 돗자리 대 인사동입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광화문이냐 찜질방이냐. 하나는 뭘 입냐가 중요하고 하나는 뭘 벗냐가 중요한 곳이네요. 광화문 한 바퀴 돌고 이제 찜질방으로 향하면 코스가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을 즐기는 길이를 보면 찜질방을 더 길게 즐길 수 있긴 합니다만 경복궁 안쪽 왔다 갔다 하면 또 즐겁긴 하죠.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입을래 벗을래. 그렇죠. 입기래 벗기. 한복을 입을 것이냐. 근데 찜질방 복도 입는 거니까요. 찜질방 복구 있죠. 그렇죠. 황토 셔츠. 반팔 반바지. 그럼요. 다들 약간 그 목욕탕이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찜질방입니다. 대형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황토색 코리안 어스, 옐로우 어스, 옐로우 더스트 그 그렇죠. 옷을 입잖아요. 옐로우 더스트? 황토를? 너무 이상한가요? 황토 유니폼. 그걸 굳이 영어로. 아무튼 찜질방을 가면은 그 시차만 잘 이용하면 그 K 누드 체험도 이제 그냥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죠. 같이 간 사람과 어색할 것 같으면 먼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일단 뭐 씻고 와도 돼. 일단 복장을 입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양머리. 그 양머리. 램스타월. 생각보다 이거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고 싶어하고. 자 광화문입니까 찜질방입니까? 저는 제 취향상 찜질방입니다. 저는. 찜질방? 왜냐면 광화문은 너무 자신 있다? 너무 보여주기 위주예요. 너무 이 사진 보여주고 한복 입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찜질방은 내 친구와 도란도란 먹으면서 밤새 수다를 떨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가죽을 벗기는 체험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K 세신. 저는 광화문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외국에서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그 가이드가 우리 가서 때밀자. 요게 이제 인싸와 알싸의 차이군요. 찜질하자 이러면 약간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대장 AT 필드가 가동됩니다, 여러분. 광화문은 일단 대장급 그 관광 코스를 한번 보여줘서. 근데 또 코리안 팰리스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군대에서 훈련 중에 같이 씻던 친구들 생각만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외국 손자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찜질방은. 그리고 이제 광화문이라는 곳이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 여러 가지 뭐 수문장 교체식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다른 문들도 있고. 그게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 그 수문장 교체식이 굉장히 멋있게 돼가지고 요즘에 그거 보면 깜빡 죽습니다. 물론 그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랜드마크는 찍어야 된다.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전통무예 보여주는 쇼도 있는데요. 되게 멋있어요.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서울광장도 있고. 그렇죠. 역시 그 앞이 가장 서울의 어떤 심장부 같은 느낌을 주고.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앞에 계시고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그렇죠.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네, 찬성입니다. 쉽게 넘어오시네. 딱 들어보니까 바로 설득이 되네요. 그럼 찜질방 가려고 오시더니.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같이 벗기가 좀 그렇네요. 아까 자신 있는 척 하시더니.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면 갑자기 자존감이 좀 떨어졌어요. 갑자기 좀 이렇게 쪼꼬미가 돼가지고 마음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청출 조사 기간에. 자 광화문 결승 진출입니다. 자
자, 나머지 4강은 한강에서 돗자리 배달 음식 그리고 인사동. 문제입니다 이거. 네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일상. 배달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근데 또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손즈 핸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렵네요. K 효자손. 그렇죠. 네. 한강의 치킨이냐, 대나무 효자손이냐, 요건데요. 이 한강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배달 인프라가 잘 돼 있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정말 운때가 잘 맞으면 불꽃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게 그거 아셨어요? 아시아권 최대인 거 아세요? 한강에서 불꽃놀이 하는 그 10월에 하는 거. 네, 그 불꽃 축제가 예. 제가 듣기로는 아시아권 최대래요. 광안리랑 거기랑 거의 규모가 흡사한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장인들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곳이 별로 없나 봐요. 제가 만화 취재 때문에 한번 불꽃 장인들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불꽃 축제가 세계적인 불꽃 장인들의 중요한 어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운때가 맞으면 거의 뭐 완벽하죠. 그러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SBS가 그 여의도 불꽃 축제를 네네. 약간 주간 방송사 비슷하게 관련 행사들을 많이 잡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완전 한강 그 레스토랑, 그 네네. 수상 레스토랑, 네네. 뭐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한 적도 있거든요. 야, 불꽃 그거 눈앞에서 보면서. 너무 좋은데요, 일하면서? 근데 네. 불꽃이 이제 막 한 시간 2시간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그죠? 여러 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네네. 그거를 중계 쇼를 하는 건데 네.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우와, 하다 보면 와, 와, 막 감탄사만 내뱉어야 되는데 뭐 모양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은근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방송할 땐 조금 힘들었는데 그럴 수 그래도 있겠네요. 눈만은 진짜 황홀해지는. 그럼요. 정말 어이가 없죠. 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한강에서 즐기기 참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보면 약간 저는 불꽃 버프가 있다. 불꽃 버프를 준다면 저는 한강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여의도 불꽃 축제 하는 기간에는 그 일대가 완전 마비되기 때문에 그쵸, 사실 뭐 그쵸. 배달 같은 건 아예 안 되고 안 되죠. 전날 밤에 거기 뭐 텐트 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리 잡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또 손즈핸드 아까운데요. 손즈핸드. 광화문이 올라갔으니까 한강 붙여볼까요? 그럴까요? 정무적으로. 좋습니다. 네, 한강 결승 진출입니다. 자, 광화문에서 한복 입고 기념사진이냐, 한강에서 돗자리 배달 음식 K 배달이냐. 예. 자, 요거 둘 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직접 뽑아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고민할 만한 후보가 두 개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 결승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광화문 1번 한강 2번입니다. 번호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승대진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요. 광화문 대 한강. 둘 다 빠질 수 없는 코스인데. 사실은 오늘은 어떤 게 올라갔어도 사실 굉장히 고민될 만큼 마음속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미군들에게 안나하셨을 때 네네. K 궁궐인가요? K 한강인 K 배달인가요? 미군 한정으로만 보면 저기서 조금 더 선호됐던 건 궁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거기 가면 전통 무예 18기 이런 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술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했거든요. 근정전 이런데 한번 한 바퀴 돌고. 그렇죠. 왜냐면 경회로. 한강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건 부대에서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한강에 고 돗자리에 와주는 게 이게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이냐 한강이냐. 이거 은근히 좀 대결이긴 한데 둘 다 인정이 되니까. 네. 예. 자, 여러분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해성제 10 배텐 월드컵. 오늘은 외국인이 서울에 오면 꼭 해야 되는 체험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중무 작가 오늘 처음으로 사고 칠 뻔했지만 잘 수습됐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제가 과욕을 부렸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예. 네. 오늘 방송 서로 티격태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티격태격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예. 너무 마음이 동할 만한 후보가 일치했기 때문에. 예. 네. 외요님 궁에서 뭐 행사 때 가면 진짜 볼 거 많다라고 하셨는데 장난이죠? 자, 정말 많습니다. 광화문에서 한복 입고 기념 촬영하기 대 한강 돗자리 배달 음식의 결승 대결이었습니다. 우승자를 발표해 주시죠. 외국인이 서울에 왔으면 꼭 해야 되는 체험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한강 돗자리 배달 음식은 115표, 광화문 한복 입고 기념 촬영은 170표로 광화문 한복 촬영이 우승입니다.
역시 역시죠? 광화문이군요. 네, 역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 가가지고 볼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한강이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야간 개장 특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가끔 야간 개장 덕수궁 혼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어반자카파 서울밤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